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오는 6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에 시행 중인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해서 20일까지 유지하게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이겠죠. 그런가 하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파업을 벌여왔는데요. 밤샘 협상 끝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전공의를 중심으로 반발도 있어서 완전히 불씨가 꺼졌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 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의 쌍용양회 건물 인근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잠시 후 문경시 도시과의 이형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오늘에서는 고운사 연수전의 보물 지정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의성군 관광문화과의 최강국 학예연구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선별지급이다, 보편지급이다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결국은 좀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좀 잡힌 것 같네요. 예, 지금 정부가 일단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예. 이낙연 신임 대표도 뭐 지난번 대표되기 전에 후보 때부터 계속 그 선별 지급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재정 부담감 때문에 또 필요한 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로 선별 지급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당정청 뭐 아마 셋 다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별 지급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당내에서는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지금 그 보편 지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어요. 모든 사람한테 지원을 하자고. 그런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좀 반발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지금 현재 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선별 지급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뭐가 정답이다 하는 게 없어서. 그런데 이 선별 지급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게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안을 보니까 매출 감소, 그 영업소 위주로 하겠다는 뭐 예를 들어 PC방, 노래방, 뭐 여행사 등등에서 큰 타격을 입은 그런 매출 감소 위주로 선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며 또 얼마나 또 빨리 할 것이며 이게 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참 문제일 것 같고 과연 이 결과가 뭐 예를 들어 50% 지급한다, 70% 지급한다 했을 때 이게 공정하게 선별이 될까? 과연 저는 그런 좀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선별 지급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나 당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 입장은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게 매출 실적으로 지금 감소된 걸 가지고 기준을 하겠다는데 이게 정확할까? 그러니까요. 일단 이것도 의문이고 업종별로 또 뭐 조금 뭐 어느 업종 A라는 업종은 더 심하고 B라는 업종은 좀 덜 심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더 지원했을 때 과연 반발이 없을까?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랑 건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국민적 반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고 나서도 국민적 불만이 일어나서 제가 볼 때는 정부나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별 지급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일부 뭐 그 정부나 아니면 뭐 이제 국민의힘 이런 데서는 뭐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다 다르거든요. 숫자로 완전히 모든 걸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하죠. 체감적으로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걸 또 일일이 대조해서 조사하고 또 조사가 누락될 수도 있고요.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매출을 제대로 관리를 하는 데도 있지만 또 관리가 안 돼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쪽 뭐 시장 쪽에 재래시장 쪽에서 하는 뭐 카드 이 매출기도 없이 그냥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 그렇죠. 네, 자료가 맞습니다. 전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선별 지급이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도리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예측해 봐야 된다. 괜히 그 지급하고 비판받을 수 있고 또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고 반발이 일다 보면 이게 이제 국민들 편가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과연 이걸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에 이게 지급이 돼야 효과가 날 텐데. 근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정확히 높아요. 이거 선별한다는 게. 그럼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불만사항이나 이의제기 받는다고 하면 이의제기 들어오면 그걸 다 언제 다 조사를 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시는 분들 뭐 매출 보고 한다는 거고 예를 들어 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료 내는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번에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기준이 2019년도 기준을 볼 텐데 올해는 기준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 2019년 기준도 소득이 2018년 소득을 갖고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년 전 소득을 갖고 지금 그게 선별을 어렵다는 한다. 거죠. 아무리 봐도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보관이 있는지 저도 잘 뭐 정부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데 우려는 되고요. 저는 걱정되는 것은 이거 좀 이런 표현 주고 욕먹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보편 지급하자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유명인이 바로 이재명 지사인데 네, 이재명 지사죠. 오늘 또 홍 부총리에게 마지막 호소를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경제 다 망치고 나서 국가 채무 비율 지키는 것보다는 국가 채무 비율이 좀 올라가도 경제와 민생 살리는 게 더 이게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살릴 거냐? 아니면 있는 거 계속 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망할 거냐?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채무라고 하는 국가 채무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면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은 100%가 다 넘었어요, 지금 채무 비율이. 일본은 250% 뭐 이렇게 되던데. 우리는 지금 2% 3% 그 정도 되거든요. 이걸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가 경제를 그거 지금 있는 거 지키면서 버티는 것이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수가 죽으면요. 아무리 지금 버틴다도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제적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텐데 너무 지금 현재 부채 비율 올라가는 것만 고민하고 있어서 그게 올바른 경제 정책인지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두에게 30만 원씩 주느니 저 반 나누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60만 원 주고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 안 주고 이것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고 예를 들어 이제 부자한테 뭐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걷어들이면 되잖아요. 우리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럴 때 뭐 다시 세금을 좀 부자들에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더 걷는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돈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안동이면 안동에서밖에 못 써요. 다른 데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것도 또 경기도 같으면 10억 원 이상 매출이 10억 1년에 10억 이상 되면 그 가게는 쓰지도 못해요. 그럼 결국 이 돈을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개인 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금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써서 소상공인들 경기가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한번 거쳐서 가는 거지만 결국은 소상공인 지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과 저의 의견이 조금 비슷한 것 같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편지급이 결국은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사회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나저나 이 의사들의 이 집단 휴진 문제. 그 어제였죠. 그러니까 밤새,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민주당과 또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협상을 타결지었고 오늘 오후에 3시 좀 안 돼서 최종 서명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만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그러니까 네 개의 쟁점이 있었는데 그 4개의 쟁점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논의하겠다. 그걸 위해서 협의체를 만드는데 협의체는 크게 3개나 2개나 3개가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의사들 그다음에 국회가 함께 하는 협의체 만들고요. 그와 함께 또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 쪽에서 협의체를 하나 만들고 하나는 또 정부가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4개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의사협회가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그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의되는 중에는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의사들 특히 이제 전공의들이나 이런 이렇게 수련의들이라고 하죠. 수련의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국회가 나서겠다.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대한전공의협의회라고 있잖아요. 줄여서 대전협이라고 있는데 이 전공의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뭐 인턴 레지던트 이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반발이 세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정부와 협상 마무리 지었는데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지금 반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이분들 전공의 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집단 행동 이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높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공의 협의회라고 우리가 지금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협의를 했고 협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근데 전공의협의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나 이제 강경파들이 아마 약간 좀 거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문제인데 철회란 말이 안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와 철회가 다르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원점 재검토가 철회와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의사협회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정부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서명을 했잖아요. 의사협회는 어쨌든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단체인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의사들은 현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공의 중에도 일부 강경파들은 계속 이걸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건 견해고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 모든 전공의가 그러면 계속 파업을 할 거냐? 그건 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라고 하는 대표단체가 정권을 위임받아서 협의를 했고 협의된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된 서명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사협회장도 현장으로 돌아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해서 당분간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료 거부를 계속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공의 전체가 계속할 가능성은 좀 명분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내부 분열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국민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질 겁니다. 의사협회가 지금 현재 서명까지 해서 합의를 했는데 일부 전공의들이 저렇게 자기 밥그릇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게 되면요. 상당히 여론의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전공의 전체가 저는 파업을 계속할 가능성은 낮고 일부는 아마 복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있잖아요. 얼굴이 좀 많이 알려진. 그렇죠.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맞습니다. 뭐 협상 타결된 거 보니까 역시 국민 여론을 이길 사람은 없다. 맞습니다.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순간 국민의 생명이 위협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들의 여론이 압박을 줬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SNS 논란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니까 간호사들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지금 또 의사와 간호사들 이거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면서 뭐 의사들이 자리를 비운 자리를 지금 간호사들이 대체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면 제가 이제 생각컨대 뭐 예를 들어 의료진 중에 쓰러진 분들이 대부분 간호사였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의사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나 이게 이제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고 그 내용이 간호사들을 격려하다 보니까 간호사들 위주로 쓰여진 거지 의사를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럴 목적으로 썼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거 정부가 정말 의도적으로 의사들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썼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표현이 약간 의사들이 볼 때 뭐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의사들을 뭐 따돌림하고 그럴 목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이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에 얼마나 많이 감사를 표했습니까? 덕분에 챌린지도 하고 국민들도 감사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의사들을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뭔가 좀 사이로부터 외톨이가 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 논란은 좀 안 나왔으면 이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미래통합당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 당 이런 건 아니죠. 뒤에 당이 아예 이제 안 붙는 걸로. 국민의 힘. 이겁니다. 뭐 어느 당이나 이름 바꾸면 좀 낯설기 마련인데 처음에 좀 낯설었는데 이거 한 일주일 정도 들으니까 또 많이 또 와닿네. 국민의 힘 새 출발. 뭐 한 말씀만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저는 이름을 바꾸는 거 좋습니다. 새로운 출발하겠다는 이름 바꾸는 건데 이름만 바꾸지 마시고 저는 정말 정당 정책에 있는 그대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 태극기 부대나 극우 세력과 결별하는 모습을 보였던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태도가 변화되는 듯한 모습을 또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보이는 순간, 그런 모습 보이는 순간 모든 진실성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정말 중도 우파를 끌어모으려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완전 황골탈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정성은요.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어디를 방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랫동안 보여질 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국민의 힘이 잘 좀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좋습니다. 아주 힘이 느껴지고 정말 이름 그대로 국민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정당이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의 힘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 전체가 또 잘 살게 되는 거니까요.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 청릉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폐업한 문경 쌍용양회 공장 인근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쌍용양회 공장 건물은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한 곳인데요. 문경시 도시과의 이형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형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문경시 신기동에 있는 쌍용양회 이 일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인데 최근에 관련해서 MOU도 체결했다고 들었어요. 이 MOU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부의 수소 경제 정책에 부응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일환으로 신에너지 구축을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망 확충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경시 한국서부발전, 한국강해관리공단, 영랑에너지서비스와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소 경제 정책에 부응한다. 신에너지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이런 걸 생산하는 건가 봐요? 일부
아이템 중에 한 개입니다. 아,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자, 쌍용량의 문경 공장 하면 뭐 무척이나 오랜 전통을 가진 곳인데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가요? 아, 예. 그 문경 시멘트 공장은 1957년 웅크라, 즉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이 한국 근대화를 위하여 건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고, 예. 그 규모가 큰 웅크라 산업유산 4곳 중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예. 당시에는 시멘트 수요의 절반을 담당하였고 근대 산업화 기제의 상징으로 1960년에서 70년대 관광지와 수학 여행지로도 각광을 받는 등 사회 문화적 의미가 높은 것이고 석탄과 더불어 문경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미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경 시멘트 공장이 1957년에 세워진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국제연합에 있는 한국재건단이라고 있었나 봐요,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운크라라고 하는 UNKRA라고 해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서 이제 1957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문경 경제는 이 쌍용 양회를 빼놓고는 뭐 논할 수 없을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나라 시멘트 수요의 절반을 담당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문경 시멘트 공장이 2018년에 문을 닫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생산을 그때까지 한 거예요? 18년까지? 예, 특수 시멘트를 해가서 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18년까지 생산하긴 했었군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문을 닫고 18년에 주변 지역까지 점차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시 재생을 위한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자,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변모가 될지 궁금한데요.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저탄소 그린 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린 에너지 분야를 적극 도입하여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재생 계획과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관광 문화 예술 도시로서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성 있는 세부 모델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역사 지역 재생의 모델로서 재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요즘에 뭐 그린 뉴딜,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흐름에 부응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군요. 이 연료 전지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 예. 그러니까 연료 전지는 전기 분해의 역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LNG를 연료로 공급해 수소를 추출하고 이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 이는 오염물질 배출과 소음이 거의 없는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타 친환경 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과는 다르게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심지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발전 용량에 비해 사용 면적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이라는 게 앞으로 왜 우리 수소차도 많이 이제 생산이 될 거잖아요. 예. 거기에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과는 다르게 이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심지에도 설치가 가능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쌍용양회 이 문경 공장 건물 하면은 또 산업 유산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면 이 쌍용양회 문경 그 공장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 근대 산업화의 상징으로서 그 가치를 보존하는 노력을 사업과 함께 병행하고요. 특히 시멘트 주요 생산 건물의 외관은 최대한 원형 보존을 하면서 보강해서 체험시설, 전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 그 뭐 공장 건물 철거하는 게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원형 보존하고 여기에 이제 체험 시설, 전시 시설 같은 걸 이제 활용할 계획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계획대로 실행되려면 이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 문경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뭐 어떻게 충당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저희들 그 공모에 각 부처 연계 사업을 통하여 직접적인 예산 투입은 줄이고 공기업 및 민간 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 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하는군요. 예, 여기에 맞습니다. 이제 선정이 되면 국비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공기업, 민간 투자도 적극적으로 예, 받겠다는 말씀이시고. 예. 자,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 중앙공모에서 신청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그 가능성, 뭐 공모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예. 저희 지금도 그 많은 직원들과 관계자들도 그 공모 사회 좋은 경과를 위해 이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일정도 촉박하고 타 지자체도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 각 사회 분야에서 쇠퇴한 국민에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번 MOU 주변 관광자원, 자연환경, 교통 여건 등이 도시재생 유질 사업 취지에 맞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막 얼핏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어제 그 경상북도의 부지사 그 하대성 부지사 취임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 알고 계시죠? 예. 이분이 국토교통부에 오래 계셨잖아요. 예. 이분에게 좀 협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 쌍용량회 문경 공장 이 주변의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자, 우리는 그럼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의 건립은 주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또 같이 공급하여 주변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문경 시멘트 공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랜드마크 및 경제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산업 경제 부분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와 산업 기반의 낙후화로 인해 쇠퇴한 국민에서 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기회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이 기회를 초석 삼아 대한민국 산업 역사 속에서 지역 재생의 기감이 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경시 도시과의 이형근 과장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의성 고운사의 연수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연수전이 최근에 보물 제2078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북 유형문화재로 보호를 받아왔는데요. 자, 이 고운사의 연수전이 어떤 곳인지, 보물 지정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성군의 최강국 학예연구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청의 학예연구사 최강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네, 의성 안녕하세요. 고운사 연수전이 최근에 이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서요. 좀 네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운사 연수전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고운사 연수전은요. 네. 이제 1902년에 이제 그 고종의 이제 기로소 입소를 기념해가지고. 기로소 입소. 예, 기로소 1904년에 이제 세운 기로소 원당. 네. 원당으로서 이제 고운사 내에 있던 그 용조가 옛날에 이제 고운사에서 기로소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전례를 삼아서 만든 고로한 그 대한제국기에 만든 황실 기념 건축물입니다. 네,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네, 1902년에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세운 그 원당이다. 원당이라는 건 뭐 소원 비는 이런 장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소원 비는 그 건물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기로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이제 보통 이제 기로소는 조선시대 이제 연로한 70세 이상 된 이제 고위 문신들이 이제 친목이나 예우를 위해서 설치한 관소인데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왕도 이제 들어가기도 했는데 왕도.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제 태조, 숙종, 영조, 고종 4명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급 국립 경로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급 국립 경로당이다. 이러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게 기준이 있군요. 그 조건이 70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70세를 넘겼다는 건 그 대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겠고. 많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고위 문신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정이품 이상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정이품 이상. 정이품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느 정도입니까? 뭐 한 장차관 정도 되는 겁니까? 장차관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 정도. 그러니까 고위 문신들만, 그러니까 70세 이상 된 고위 문신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국립 경로당이다. 근데 여기는 왕도 들어갔었다. 예, 왕도 들어갔는데 이제 왕은 보통 한 60세 이상 되면 이제 좀 들어갔었습니다. 왕은 또 이제 60세 이상 그 자격이 좀 낮군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태조, 숙종, 영조, 고종 이 4명의 왕이 입소를 했던 이런 기록이 있군요. 자, 이 고운사 하면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사찰인데 그곳에 이런 연수전이라는 보물이 있었다는 건데 이 연수전이 어떤 형태의 건물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연수전은 이제 뭐 고운사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3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또 3칸. 팔짝 지붕 형태의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정면 3칸, 측면 3칸이면 뭐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군요. 예, 아주 큰 건물은 아담한 그런 건물입니다. 팔짝 지붕 건물인. 이 팔짝 지붕이라는 게 이거 무슨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그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그 하늘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면으로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2개의 가구로 붙여서 만든 지붕, 요거를 이제 앞에 지붕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최초 단순한 형태고, 그다음 조금 더 가면 이제 지붕이 이제 사면이 되는 우진각 지붕 같은 게 나오거든요. 우진각 지붕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우진각 지붕에서 이제 조금 또 건축의 웅장함성을 좀 더한 게 이제 팔짝 지붕이 되는 그러면 우리 보통 왜 한옥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2면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팔짝 지붕 건물이라면 혹시 그 8면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8면은 아니고 면으로 따지면은 면으로 따지면은 한 6면 정도. 6면 정도.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이거 설명해야 요거는 이제 그 고운사 연수전에 직접 가서 보시면 어떤 지붕인지 이제 충분히 이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수전에는 어떤 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기록이다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연수전에 이제 봉안하는 게 이제 임금님의 이제 그 어명이나 아호, 뭐 요런 것을 기록한 어첩이 이제 봉안되어 있었는데, 어첩, 어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도난당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연수전에는 또 단청을 했는데 특이하게 이제 여기는 이제 금단청, 그리고 뭐 용, 해, 달, 뭐 이런 영지, 뭐 구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화려하게 이제 채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런 영지나 뭐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뭐 당연히 이제 또 고종의 이제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면 3칸, 측면 3칸의 아주 아담한 그런 건물, 팔짝 지붕 건물인데 아주 화려한 그런 문양이 있는 그렇죠? 그런 건물이다. 그 왜 현판이 있잖아요. 연수전 현판. 이것도 뭐 아주 유명한 분이 쓴 거라면서요. 요거 이제 그 해사 김성근이란 분이신데. 해사 김성근. 요분이 이제 안동 분이십니다. 고향이 안동 분인데 1862년에 이제 과거 급제해가지고 전라도 관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조 판섬을 두루두루 이제 거쳤고 이게 아주 이분이 명필입니다. 아, 예. 예, 그래 명필이라 가지고 그 고은사에 직접 가서 보시면은 광무 8년 그러니까 이제 현판에 보면은 이제 광무 8년 그러니까 1904년입니다. 예. 그 지금 서기로 하면 광무 8년 8월 기단 김성근 봉직서라는 이 글자가 현판에 이제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직접 이 현판을 해서 김성근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당대 최고의 뭐 명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경북 유형 문화재였는데 이게 이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치가 이제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연수전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연수전의 가치와 의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그 고은사 단청과 벽화가 아주 매우 수준 높은 금단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단청이 이제 사는 거의 또 드물 분들이고, 그리고 또 보통 건물이 이제 조선시대 건물이 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한제국의 그 황실에서 발원한 그림 그 건물이고요.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것이라고 또 봐야 되겠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가 지금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고은사 연수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가치와 의미는 상당하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죠. 지금 고은사 안에는 뭐 연수전 말고도 뭐 다른 보물 또 중요 문화재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고은사 상당히 그 유물들이 많은데요. 그 이제 고은사 3층 석탑 또 이제 그 지정의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이제 보물이 또 고은사 석조 열애자상이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돌로 된 그 부처님 상이 또 보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은사 가운루라고 그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이제 세운 이 가운루가 또 있고요. 특이하게 이제 가운루는 보통 이제 물가에 이제 그 누각이 이제 또 정자나 누각이 세워지는데 이 가운루도 특이하게 그 계곡을 가로지르는 누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을 건너갈 수 있는 누각입니다. 계곡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요게 아주 좀 특징적인 그 누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누각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 하나, 이쪽 편에 하나. 아니죠. 다리처럼. 요거는 직접 가서 보시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이제 다리가 있으면은 이제 이쪽 편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고은사 가운루도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누각. 다리가 이렇게 좀 놓여져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뭐 보물, 중요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좀 더 얘기하자면 이제 고은사에 또 불화가 또 상당히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 18여 점의 불화인데 그래요. 지금 이제 대웅전에 가시면은 그쪽에 왼쪽 편에 고승진영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지금 전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고은사 대웅전에 또 여기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승병장이었던 그 승병장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밀양의 출신이신 그 유명한 뭐 이름은 뭐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청원항 대사하고 그 이름이 휴정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대사분을 비롯해 가지고 18점의 불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저희 그 의성정문국 박물관에서 그 불화 전시를 하고 있는데 고은사의 불화가 그 몇 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코로나로 지금 박물관을 문을 닫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하여튼 중요한 뭐 불화하고 이런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좀 의성 조문군 박물관 가시면 다시 저 개관이 되면 또 가서 직접 가서 보시면 여러 불화를 또 보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보물로 승격이 되면 더욱더 잘 유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차적인 이제 관리는 이제 고은사에서 직접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난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협조를 받고 또 본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리 및 관리 보전에 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보물로 지정이 되면 이런 관련 예산 이런 것도 좀 늘어나는 거죠. 뭐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리비. 예, 그런 이제 뭐 수리비나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늘어나는 게 있고 이제 또 문화재보호법에 이제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은 그 안전경비원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지키는 그 지킴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경비원. 예. 그래서 그런 경비원을 운영하는 경비나 이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좀 많이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목조 문화재가 이제 화재에 취약하니까 그렇죠. 이런 걸 지키는데 이제 지키는 그런 경비를 좀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하여튼 이번에 이제 고사에서 보호물로 지정돼가지고 뭐 진심으로 이제 축하를 드리고요. 또 향후 이제 의성 지역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유물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보물로 안 지정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찰에 숨어 있는 그런 가치가 높은 문화를 찾아내가지고 보물 지정 및 또 유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의성군 관광문화과의 최강국 학예연구사였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날씨가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제10호 태풍 하일선이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시속 191k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북위 20도 선의 고수온에서 덩치를 더 키웠는데요. 현재 위치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에서 81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지금보다 더 세력을 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일요일 아침 오키나와 동쪽을 지나 밤에는 규슈쯤까지 다가서겠고 월요일 아침쯤에 동쪽 해상에 올라온 뒤 월요일 낮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내륙을 관통해서 북한으로 올라가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이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까지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상주, 예천이 아침 18도, 한낮에 27도 나와 있고요. 의성이 17도에서 28도 분포, 문경, 영주봉화, 영양, 청송이 16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25도, 체감온도 26.5도, 습도는 73%입니다. 날씨였습니다.